반갑습니다. 유튜브 전기부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삼상 유도전동기가 아니라 단상 유도전동기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파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삼상 유도전동기에 비해서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매차 현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강에 정리할 겁니다. 한강에 포인트만 여러분들에게 잡아 드릴 거기 때문에 자, 요것만 들으시면 사실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 파트는. 자, 그러면은 단상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는 회전 자개를 만든다고 했어요. 맞죠? 회전하는 자개를 뱅글뱅글 도는 회전하는 자개를 만들어서 이 친구를 따라서 전동기가 움직이게 되었죠. 그런데 이 단상 유도 전동기는 교번 자개를 발생시킵니다. 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자, 이러한 자개밖에 만들지 못해요. 자, 왜 이런 자개를 나타내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상 전동기이기 때문에 자, A상 하나만 이렇게 제가 넣어놨죠. 그리고 우리가 전동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력으로 전기 에너지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전류를 넣어줘 봤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파에 정류를 넣어줬어요. 전류를. 그랬을 때 뭐 아무 방향이나 잡아도 되겠지만 자, 여기 플러스 부분을 우리가 X 방향이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이다.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 음수 부분에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다 라고 정의를 냈습니다. 자, 그럼 1번 경우에 과연 자개가 어느 쪽으로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분명히 A상 기준으로 들어가는 전류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여기 A상에 들어가는 전류를 그려주면 되겠고요. A-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는 형태니까 어떻게 돼요? 전류가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서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점 표시가 됩니다. 이 점이 나온다는 표시잖아요. 그러면 A는 X가 되겠고요. A-는 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른손 법칙을 해요? 전류가 위로 올라갔을 때 이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고 우리가 감아준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손가락의 방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류의 방향만 알면은 자개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고 그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전류가 되는 거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개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가리켜요? 여러분들 모니터 화면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엄지손가락을 넣어주시면 되죠. 그랬을 때 내 손가락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시계 방향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개가 발생할 거예요. 자, 이 친구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따봉을 해주시면 되겠죠.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잡아주시면 내 손가락이 어떻게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으로 감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가운데에는 당연히 왼쪽 자개가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는 왼쪽 자개, 여기서도 왼쪽 자개니까 왼쪽 자개가 생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음수 부분입니다. 음수 부분에서는 A상에 어떻게 돼요? 나오게 될 겁니다. 전류가. A-상에는 어떻게 돼요?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또 오른손 법칙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는요, 지금 전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봉 해주셔가지고 화면에서 나오는 엄지손가락을 나오는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자, 내 손가락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감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밑에 X는 뭐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가리켜 주시면은 내 손가락이 어떻게 돼요? 시계 방향으로 감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개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오른쪽이고 얘도 오른쪽이니까 결론적으로 오른쪽으로 자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계속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회전 자개가 아니죠. 이게 바로 교번 자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번 자개로 유도 전동기를 회전할 수 있을까요? 회전 못 하겠죠. 이 자개라는 친구가 반드시 이렇게 뱅글뱅글 회전을 해야지 어떻게 돼요? 따라가면서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하면은 절대 회전을 못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못하고 기동 토크가 존재할 수가 없죠. 회전 자체를 못하니까요. 따라서 이 친구는 기동을 하기 위한 기동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상으로는 절대로 기동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동을 도와주는 기동 권선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기동 권선을 이렇게 넣어주게 돼요. 여기에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가 뭐 B상이죠. B 다시 여기도 B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상이 더 생겨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상, B상 해가지고 우리가 이상교류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된다? 회전 자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유의할 점은 우리가 B-를 넣어줄 건데요. 이때 전류를요 반드시 위상차 나게 전류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위상으로 넣어주면 안 되고 위상차가 나게끔 자 이런 식으로 인가를 해줘야지 회전자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한번 발생하는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간단하게 원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A 다시 A 다시였는데 뭘 넣었어요? B 다시 B 다시 B 다시 한 상을 더 추가시켜 줬습니다. 그럼 지금은 2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B에 들어가는 전류는요, A에 들어가는 전류와 위상차가 반드시 나야 돼요. 그래야 회전자개가 생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검은색의 A상의 전류를 아까 인가해 주었죠. 그런데 자, 위상차가 나게 빨간색을 어떻게 해줬어요? 인가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돼요. 그럼 각각의 경우에 자개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우입니다. 1번 경우. 우리가 분명 플러스를 X로 표시했고요. 마이너스를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럼 1번 경우에서 이 검은색은 어떻게 돼요? X가 되는 거죠. 빨간색은 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A의 X가 되고 B는 점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B 다시는 X가 되고 A 다시는 점이 될 겁니다. 자, 2번 경우 보겠습니다. 자, 2번 경우 보시면은 자, 빨간색과 검은색이 전부 다 양수이기 때문에 둘 다 들어가는 방향, 즉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도 X, B도 X, B 다시는 당연히 점, A 다시는 당연히 점 이렇게 된 겁니다. 맞죠? 자, 그럼 C 볼게요. C가 아니라 세 번째 경우를 볼게요. 세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는 빨간색이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되는 거죠. 즉 B가 X가 되는 거고 A가 점이 되는 거예요. A가 점이고 B가 X면은 A가 점이고 A 다시가 되겠고요. B가 되겠고요. B가 X가 되겠고 B 다시가 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은 점끼리 묶어요. X는 X끼리 묶어요. 점은 점끼리 묶어요. X는 X끼리 묶어요. 점은 점끼리 묶어요. X는 X끼리 묶을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X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엄지손가락 안으로 넣어주시고 네 손가락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자, 요 방향이 되는 거죠. 요 화살표 방향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 친구도 여러분들이 감아주시면 어떻게 돼요? 자,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요런 거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개가 요렇게 됩니다. 그럼 이번의 경우도 여러분들이 다 구해보시면 자개가 요렇게 돼요. 세 번째 경우도 자개가 요렇게 됩니다. 결론은 뭐다? 이상교류를 넣어줬더니 위상차가 나는 이상교류를 넣어줬더니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순간순간만 봤지 요게 시뮬레이션처럼 되면은 결국 얘네들이 자 요렇게 계속 어떻게 해요? 회전하는 회전자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회전자개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선풍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뱅글뱅글 돌아가죠. 그거 전부 다 단상 유도전동기입니다. 그래서 단상 유도전동기는 반드시 기동을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 이 친구만 있다면 회전자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전동기를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간단한 건데 단상 유도전동기의 특징은요. 여기 잠깐 적어놨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에 비해 역률과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뭐 당연한 소리겠죠. 삼상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자, 그리고 비례추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비례추이는 권선형 유도전동기, 삼상 유도전동기 중에서 농형은 안 되죠. 무조건 권선형 유도전동기만 된다. 이 정도 특징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기동 토크의 크기입니다. 앞서서 제가 이 단상 유도전동기를 돌리기 위해선 기동권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동권선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겁니다. 다시 매우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반발 기동형도 있고요. 뭐 콘덴서 기동형도 있고 뭐 영구 콘덴서형, 분사형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동 장치들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누가 기동할 때 토크가 제일 크냐? 자,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제일 큰 것은 반발 기동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콘덴서 기동형, 그 다음은 영구 콘덴서형, 그 다음 분산 기동형, 그리고 쉐이딩 코일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반, 콘, 분, 쉐. 뭐라고요? 반, 콘. 여기 어차피 영구는 콘덴서니까 분, 쉐. 반, 콘, 분, 쉐. 반, 콘, 분, 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나 좀 외우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에서 링크를 하나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링크냐? 자, 이우승 강사님께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죠. 네, 뭐 들어가시면은 가져면 반, 콘, 분, 쉐 뭐 이러시면서 노래를 합니다. 네,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하여튼 뭐 들어가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어쨌건 간에 반발 기동형이 제일 크고 콘덴서, 분상, 쉐이딩입니다. 그래서 문제 뭐가 나오겠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반발 기동형이랑 쉐이딩 코일형이겠죠. 다음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이라고 물어보면은 반발 기동형이 되겠고, 다음 중 기동 토크가 제일 작은 것은 쉐이딩 코일형이다.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분상 기동형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상 기동형의 특징은, 자, 분상이 뭐예요? 말 그대로 상을 나눈 겁니다. 자, 애초에 원래,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파란색 친구와 파란색 권선과 검정색 권선이 있죠. 원래는 이 파란색 권선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 파란색 권선이 없었어요. 왜? 그냥 단상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단상으로는 교번자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한 쌍의 권선을 추가해서, 위상차가 나는 한 쌍의 권선을 추가해서 회전자개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쌍의 권선을 어떻게 해준 거다? 이렇게 추가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권선을 뭐라고요? 기동을 도와준다. 어시스트 해준다. 어시스트 권선, 보조 권선, 기동 권선으로 부르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건 당연히 메인 권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어시스트 권선과 메인 권선의 위상차가 존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위상차를 만들어내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림을 잘 그렸죠. 이 권선을 잘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매우 굵고 감긴 횟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어시스트 권선 같은 경우는 매우 어떻게 해요? 얇고 몇 번 안 감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자, 메인 권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감긴 N이 뭐가 돼요? N이 크고요. 굵으니까 단면적이 어떻게 돼요? 크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저항과 S분의 L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단면적이 크다는 건 S가 단면적이니까 얘가 크다는 거죠. 그럼 저항은 작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자, L이라고 하는 것은 L분의 뮤 SN 제곱이라고 여러분들이 자기학 시간 때 배웠어요. 이때 N이 커졌다 했어요. 그럼 N이 커지게 되면은 뭐가 돼요? L이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 친구는 상대적으로요, R이에요, L이에요. 얘는 L이 되겠죠. 왜? R은 작고 L은 크니까 상대적으로 L 성분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자, 이 아시스트, 발음이 왜 이래? 어시스트 권선 같은 경우는, 자, 이 개소리를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어시스트는 뭐예요? 야, 이게 너무 얇다. 너무 얇고 뭐예요? 권선수가 얼마 안 감겨져 있죠. 그러니까 권선수도 얼마 안 감겨져 있고, 이 단면적도 어떻게 돼요?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항 입장에서 봤을 때 단면적이 어떻게 돼요? 작으니까 저항은 크다는 거죠. 얘는 권선수가 작으니까 L은 작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 어시스트 권선은 R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R이 크니까 R이 되는 거예요. 그럼 R과 L은 위상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따라서 얘가 어떻게 해요? 회전자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러한 원리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것은요, 이 분상 기동형을 우리가 역회전하고 싶다. 역회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가 더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옆에 적어놨죠. 역회전 방법. 주권선과 기동권선 중 어느 한쪽 권선의 접속을 반대로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에,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역회전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지금 어시스트 권선 보시면은 여기 접지가 되어 있죠. 여기 맞물려 있죠. 얘네들의 자리를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연결해 주고요. 얘는 어디다 연결해 줘요? 헷갈리니까 여기에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바꿔주면은 역회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이 주권선에 접속을 반대로 해도 되겠죠. 어쨌든 쟤는 어시스트를 반대로 하나 주권선을 반대로 하나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뭐예요? 일단 포인트는 역회전 방법은 주권선과 기동권선 중 어느 한쪽의 권선을 접속을 반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원심력 스위치는 뭔가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는데, 자, 우리가 기동을 하게 되잖아요. 기동을 하면 여기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기동이 끝나 운전을 해요. 그러면은 기동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원심력 스위치를 통해서 개방을 시켜주는 거죠. 그게 원심력 스위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분산 기동형 특징에 가끔 나오는 게 있는데 요거 하나만 찝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시스트 권선과 메인 권선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아니,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압으로 보면 편하거든요. 야, 여기에 전압이 몇 볼 들어갈 거야? 이거 V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메인 건선에는 분명히 V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전압이 뭐가 되는 거예요? V가 되는 거죠. 그럼 아시스트도 자,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전압이 뭐가 돼요? 결국 선과 선 사이 전압 아니에요? 얘도 뭐가 된다? V가 된다는 거야. V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몇 볼트가 걸려요? V 볼트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VV 전압 일정 하니까 자, 얘네 둘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병렬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회전 자개를 만들면서 얘는 타원형 자개를 만든다. 요거 가끔 선지에 나오거든요. 분산 기동에 타원형 자개를 만든다. 요거는 여러분들 암기하고 가시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우리가 콘덴서 기동형을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콘덴서 기동형은 분산 기동형의 일종입니다. 뭐라고요? 분산 기동형의 일종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콘덴서 기동형 이미 끝났습니다. 왜? 콘덴서 기동형은 여기에 콘덴서가 들어가는, 말 그대로 C가 들어가는 거예요. C가.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이게 콘덴서 기동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산 기동형의 일종이라고 적어놨죠. 그래 보시면 아까랑 똑같은 그림인데 C만 됐어요. C만 생겼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메인 권선은 어쨌든 L 성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원래 아시스트 견선은 R 성분이었는데 C 성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C 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L과 C의 위상차가 훨씬 더 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R과 L의 위상차보다 L과 C의 위상차가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위상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회전자개를 잘 만들어낸다는 거 맞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기동 토크가 뭐가 더 크겠어요? 콘덴서 기동형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 콘, 분, 시잖아요. 콘분이잖아. 콘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L과 C 때문에 위상차가 나서 어떻게 한다? 회전자개를 만들어내서 단상 유도전동기를 돌려주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뭐 여기 원심력 스위치 다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 C라는 친구가 의도치 않게 좋은 역할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상 부하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C를 넣어준 이유는 분명히 기동 토크를 발생시켜 주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회전자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꽉 먹고 알 먹고죠. 얘를 넣었더니 역률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L 성분을 사라지게 하면서. 그래서 이 콘덴서 기동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역률이 좋다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콘덴서 기동형의 역회전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분산 기동형의 일종이니까 분산 기동형과 똑같습니다. 주권선과 기동권선 중 어느 한쪽 권선의 접속을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반발 기동형과 쉐이딩 코일형 두 개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발 기동형 같은 경우는 반, 콘, 분, 쉐니까 가장 기동 토크가 큰 기동형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발 기동형의 역회전도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반발 기동형의 역회전도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온다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고정자 권성 측에 대한 브러쉬의 위치를 이동한다고요. 뭐라고요? 뭐를 이동한다고요? 브러쉬의 위치를 이동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반발 기동형 비읍이 너무 많죠. 반발 비읍 너무 많아. 다른 건 비읍 별로 없잖아. 여기 보면 뭐 없어요. 뭐 분상이 하나잖아. 얘 뭐예요? 너무 많아. 반발 비읍이잖아. 그러니까 비읍 브러쉬. 예, 어이가 없죠. 뭐 어쨌든 간에 뭔 말인지 여기서 반발 비읍이 많으니까 브러쉬예요. 네, 뭐 알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아니 뭐 저렇게 강의를 해? 뭐 사람 새끼야? 이렇게 욕을 하셔도 여러분들 지금 이미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이런 개그가 여러분들 화장실 갈 때 웃기는 개그예요. 안 웃기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반발 기동형 브러쉬의 위치를 이동해서 역회전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쉐이딩 코일형. 야, 이 친구 같은 경우 첫 번째 당연히 기동 토크가 제일 작은 거죠. 반, 콘, 분, 쉐. 오늘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20분 동안 지금 한 1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역회전이 뭐하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모노사이클릭형 전동기입니다. 자, 얘 몰라도 돼요. 그 대신에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을 보고 선지에 얘는 뭐냐라고 물어볼 거야. 1번 모노사이클릭형 전동기. 야, 이거 보자마자 뭐라고? 모노사이클형 전동기다 라는 것을 알 정도만 되면 되는 겁니다. 뭐 포인트를 알 거는 다른 건 없고요. 여기 보시면 Y결선이죠. Y결선이에요.
y결선 여러분들 봐주시고 이렇게 x와 r이 있다. 자, 이 형태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유도전압 조정기입니다. 그래서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가 있고요.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가 있는데, 자,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만 여러분들 보시고 가겠습니다. 자, 이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는요, 자속이 얼마나 쇠교되었냐를 이용해서 전압을 조정, 말 그대로 전압을 어떻게 해줘요? 바꿔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변압기 시간 때 배웠던 단권 변압기의 일종입니다. 자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단권 변압기와 완벽히 동일한 친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도전압 조정기는 당연히 유도전동기 파트이기 때문에 유도전동기의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요거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단권 변압기와 동일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직렬 건선이 있고요. 여기는 불로 건선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이 직렬 건선은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불로 건선은 반드시 체인지, 변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변화하지 않고 일반적인 단권 변압기 상황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V1이라는 친구가 인가가 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E1이라는 유기 기전력이 어떻게 돼요?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E2라는 유기 기전력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V2에 어떤 전압이 나오게 되나요? 자, E1 더하기 E2라는 전압이 유기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다시 단권 변압기는 승합기로 사용된다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를 또 이렇게도 보겠습니다. 자, V1 전압이니까 전류가 흐를 거예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V2로 흐르는 이 친구를 I2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I2라는 친구는 자, 여기에도 I2가 흐를 거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여기에도 I1이 흐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어떤 전류가 흐르나요? I1 마이너스 I2라는 전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KCL이 있잖아요. 들어온 전류의 합은 나간 전류의 합과 동일하다. 들어온 전류가 I1이 되겠고요. 나간 전류가 I2 더하기 I1 마이너스 I2니까 I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전류가 어떻게 돼요? I1 마이너스 I2만큼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럼 전류가 이 코일과 쉐교하게 되겠죠. 코일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패러데이, 렌츠 법칙에 의해서 자 L 성분의 시간당 자속 변화가 생기면은 유기기전력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때 이 부호는 반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들어온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속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자속이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자속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생길 겁니다. 잘 안 보이니까 자, 이러한 자속이 어떻게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자속이 전부 어떻게 가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맞죠? 이 자속이 위로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도 쉐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유기전력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교되는 자속이 싹 다 여기에 세교될 거 아니에요. 100%. 그래서 100% 세교된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E2가 되는 거예요. 100%. 그래서 E1 더하기 E2라는 전압이 출력값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압 조정을 위해서 이 친구를 옮겨줄 거예요. 이 친구 블록원선을 움직여줄 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검은색에 있던 친구를 파란색으로 옮겼어요. 세타만큼 각도를 어떻게 해줬다? 이동을 시켰어요. 그럼 어쨌건 여기에서도 전류가 흐르면은 쇠교 안엔 자속이 생겨서 유기기전력이 만들어낼 것이며 마찬가지로 이 방향으로 뭐가 돼요? 자속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틀어져 있으니까 100% 자속이 여기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를 봤더니 자 우리가 벡터 분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속이 지금 세타죠. 그럼 이 세타를 자, 요 방향으로 하나 나눌 거고요. 그리고 요 방향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보라색 벡터 두 개를 더하면은 요 빨간색, 분홍색 벡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세타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이 보라색은요. 세타에 다시 파이에 코사인 세타 값이 되는 겁니다. 얘는 파이에 사인 세타 값이 될 거예요. 여기다 적을게. 파이에 사인 세타 값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파이 코사인 세타 값만 어디에 세교가 되겠어요? 자, 여기에 파이 코사인 세타 값만 세교가 될 겁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 값만 어떻게 된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원래는 뭐였는데? 원래는 E2였는데 E2 코사인 세타만큼의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줄어들었다는 거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V2는 E1 플러스 E2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 해줄 수가 있어요? 요렇게 계속 자 내가 반원을 그려볼게요. 요까지 옮길 수가 있잖아. 자, 여기서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서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블록 원선을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조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각각 경우마다 이 2차에 생성되는 유기기전력의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타가 0일 때 세타가 0일 때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럼 100% 체결하니까 E2가 나옵니다. 그래 초반에는 E2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블록 원선을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로 가는 자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전부 다 여기로 갑니다. 코사인 성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E2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몇 도일 때? 90도일 때. 그러면은 얘를 완전히 꺾어가지고 요렇게 뭐 거꾸로 됐다. 180도가 되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당연히 세교하는 자속이 이제 180도가 됐기 때문에 전부 다 100% 세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100% 세교하지만 유기기전력의 방향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80도일 때 마이너스 E2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2차 측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E2 코사인 세타입니다. 세타는 뭐예요? 여기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E1 플러스 E2 코사인 세타가 유도 전압 조정기 2차 측에 나타나는 전압이구나.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가 제일 클 때가 1이니까 E1 플러스 E2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E1 마이너스 E2가 되는 거죠. 코사인의 마이너스 1이 최소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단상 유도전동기 같은 경우는 단락권선을 달게 됩니다. 단락권선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원선과 직각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설치하여 직렬권선의 누설 리액턴스를 감소시켜 전압 강화를 감소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보라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파이 사인 세타고 얘는 파이 코사인 세타예요. 자, 파이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E2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친구지만 이 파이 사인 세타는 쓰잘데기 없는 친구예요. 따라서 이 친구를 누설 리액턴스라고 부를 것이며 이 친구를 어떻게 해준다? 감소시켜주면서 리액턴스 성분이 감소된다는 말은 임피던스 성분이 감소된다는 거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전압이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가 줄어드니까 감소가 된다는 거죠. 전압 강화를 방지해 주는 거죠. 전압 강화가 잘 안 되게 도와주는 친구다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단상 유도전동기와 삼상 유도전동기 비교하는 거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유도전동기 기억하시면 돼요. 단상 유도전동기 당연히 교본자계를 만들어냅니다. 왜? 단상이니까요. 자, 삼상 유도전동기 당연히 회전자계를 만들어낼 거고요. 위상은 자 단상 유도전동기 입출력 간 동이상입니다. 자, 입출력이니까 여기에 있는 E1과 여기에 있는 E2의 위상 자체는 동일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두 개의 입출력 간 동이상이고요. 삼상 유도전동기는 입출력 간 위상차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단락권성 단상 유도전동기선 필요하다고 했고요. 삼상 유도전동기선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전압 조정 범위는 E1 플러스 마이너스 E2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은 결국 같은 말이 뭐예요? E1에 플러스 E2 코사인 세타랑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코사인 세타가 제일 클 때가 1이고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전압 조정 범위가 제일 클 때는 E1 플러스 1고 제일 작을 때는 E1 마이너스 E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삼상은 죄다 루트 3 붙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격 용량입니다. 전격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지금 여기서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단건 변압기의 전격 용량이 뭐였어요? 단건 변압기의 전격 용량은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에다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어떻게 해준 거예요? 곱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건 변압기에서는 여기에 걸리는 게 뭐예요? 전격 용량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E2I2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전압과 여기에 있는 전류를 곱한 게 전격 용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3 E2I2 삼성은 루트 3만 붙여 주시면 됩니다. 부하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V2I2라고 되어 있는데 부하라고 하는 건 여기 걸리는 게 뭐예요? 여기 걸리는 게 부하가 되는 거죠. 여기 걸리는 게 부하니까 V2 곱하기 I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유도 전동기는 그냥 루트 3을 곱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유도기라고 해서 자,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 디프슬롯 농형 유도 전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농형 유도 전동기 배우셨잖아요. 얘 두 개는요. 그냥 농형 유도 전동기가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유도 전동기에서 뭐라고요?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 뭐가 된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 말은 농형 유도전동기보다 좋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농형 유도전동기, 이중 농형 유도전동기, 디프슬롯 농형 유도전동기 이 세 개를 비교해서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동 특성을 보시면은 기동 토크가 뭐가 제일 크냐? 당연히 여러분들 기동 토크가 크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럼 제일 안 좋은 게 뭐겠어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일반 농형 유도전동기가 제일 안 좋겠죠. 얘가 무조건 꼴찌입니다. 그리고 얘네 둘이가 싸우는 거겠죠. 그 중에서 이중 농형이 디프슬롯 농형보다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기동전류의 크기 역시도 기동전류가 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니까. 그럼 제일 큰 놈이 뭐겠어요? 당연히 일반 농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프슬롯 농형과 이중 농형을 서로 비교해 봤더니 디프슬롯 농형이 기동전류의 크기가 이중 농형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농형의 위치는 쉽게 기억할 수가 있겠죠. 기동 특성이 좋은 거는 얘네들 업그레이드 안 됐으니까 제일 안 좋고 기동전류는 크면 안 좋은 거니까 얘가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무조건 디프슬롯 농형이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또는 이중 농형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이중 농형이 제일 좋다. 왜? 기동 토크도 크고 기동전류도 제일 작으니까.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